안녕하십니까. 산업일보 정수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분야의 화두는 스마트 팩토리일 겁니다. 생산 제조 기술에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작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지능형 공장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아직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자체적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유도의 관계자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먼저 유도가 어떤 기업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도는 어떤 기업입니까, 팀장님? 네, 유도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한 너널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1980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38년이 되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유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추출 로봇과 주변 기기, 그리고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는 유도 선스, 유도 로보틱스, 스튜디오 3S로 확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해 오시면서 유도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무엇이다 하는 점 있을까요? 네,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를 5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 제조 공정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단계를 우선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목표 관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두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과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내는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고 네 번째로 문제점을 해결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임프루빙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묶어주는 통합관리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5가지 단계, 요약하면 디지털화, 시각화, 또 분석, 개선점 도출, 통합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유도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다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서 이 데이터의 취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디지털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재해석되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공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장 내에는 자연적인 물리량, 즉 시간, 전력, 유량, 온도, 압력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물리량을 인간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숫자로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한 숫자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공장 내에는 여러 군데의 설비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읽어드린 숫자들의 시간 동기성을 확보한 데이터로서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공장 내 각종 설비 및 센서에서 기본 데이터를 정확히 얻어내고요. 공학적인 수치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역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 데이터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시각화가 또 나오는데 이건 또 왜 필요한 겁니까?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능을 판단한다면 시각이나 뇌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공장에서 감지되어진 객관적인 정보를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풀프루프라든지 아니면 현장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이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정보는 지표화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표화를 하면 설비 효율이라든지 운영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지표화한 것이 바로 시각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전문 분야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운 내용일 순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현재 나와 있는 곳이 CSC 쇼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을 구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CSC는 Connected Simulation Center의 약자고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니 인더스트리 4.0 개념이 생소해서 고객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쇼룸을 구축하게 되었고, 지금은 고객님들 공정에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고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또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꼽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유도 그룹의 솔루션들은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사출 가공 영역에서 로컬 자동화부터 컨실리언스 테크놀로지, 즉 공장 전체 설비를 아우르는 모니터링, 컨트롤링하는 IMC 솔루션까지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공정의 자동화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원자재, 반자재, 완제품의 공정 이송관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예로서 제조 시에 A, B, C 여러 공정으로 연결 제조하는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요. 각 공정마다 완료 후에 이송 또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와 수행에 따라서 이른바 휴먼 에러와 지연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시간과 공간 또는 효율적인 물류 이송과 적재를 위해서 공정 간 물류, 즉 인트라 로지스틱스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AGV, 셔틀, 스태커 크레인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기억에 남는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스마트 팩토리보다 공장 내 물류 개선이 오히려 더 비용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물류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유도의 물류 솔루션을 기업에서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류 솔루션들은 기업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재고 금액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 금액을 줄임으로 인해서 캐시플로우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확장성이라는 면과 유연 생산성이라는 면에 기초적인 기능을 수반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대 효과 중에 에너지 절감 효과라든지 운영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유도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세 분 동시에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 생각하시는 의견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이 이제 사출 성형 공장인과 아니면 절삭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들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단계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독일 기업들이 정부 주도하에 교육기관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정부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고객들이 아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덧붙이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기업들을 보면 정부 주도하에서 여러 기업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하에서 그 기업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 그 컨소시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들은 무상으로 독일 기업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 기업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냥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어떤 자금 지원보다는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업적인 측면 또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 분야의 당면 과제이자 성장을 위한 큰 축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모쪼록 기업적인 측면에서 또 정부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국내 산업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스마트 시대를 앞당겨 나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